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KBS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거기서 뭐 경제 잘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패널들이 문재인 대통령 잘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분통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터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그 세수 현황, 그러니까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이 세수 현황을 살펴보면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서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이 경제가 잘못됐는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수 현황을 좀 살펴보고 구체적인 항목별로 좀 살펴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는 뭐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그 다음에 뭐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 박근혜 정부 초에는 약 48조 원이었습니다. 소득세로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게 약 징수하는 것이 약 48조 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쭉 증가하다가 18년도를 지나면서 19년도에 이게 그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약간 또 다시 좀 증가를 하는데 그 바로 둔화된 시점이 이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던,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16.4% 올렸던 시점이 바로 2018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또 10.9% 올렸죠. 요때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보면은 이 소득세가 주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득세에 해당되는 이제 근로소득세는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 최저임금을 빌미로 해서 이 정규직들이 자신의 그 근로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이제 증가를 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사업소득은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특히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아서 이 사업소득이 주춤했죠. 그래서 이제 이 18년도와 19년도 사이에 이 소득세가 좀 주춤한 현상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한 시점에, 그 전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법인세가 쭉 증가하다가 거기서 이제 꺾이면서 18년에서 19년 넘어가면서 이게 주춤하면서 19년도 20년도 넘어가서 이제 완전히 감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18년부터 이게 법인세 증가가 확 꺾입니다. 꺾이면서 2020년은 이제 코로나 여파와 포함해서 이제 완전히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 초에는 2013년도에는 44조 원이었습니다. 법인세가. 그러다가 이제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도엔 71조 원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0년에는 56조로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쭉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2016년 이후에 그 증가세가 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제 상속세가 1.6조 원이었고 16년도에는 2조 원이었는데 18년도에 2.8조 원, 2020년에 3.9조 원으로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증가세가 이제 가파르게 좀 오르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집값이,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하니까 집값 상승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망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상속 그 금액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이 증가세가 더 가파르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부동산 집값 상승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가파른 증가 속도가 훨씬 더 큽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증여세의 경우에는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증가세가 가파르냐면은 바로 이제 부동산 이제 정책, 그 부동산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유세를 증가시킨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도 증가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보유세가 증가하면 이제 가지고 있지 않고 팔려고 하는데, 팔려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자체도 높여보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걸 양도소득세를 낼 바에는 아예 증여를 하자. 자식에 또는 손자에게 증여를 하자.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이 증여가 아주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세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박근혜 정부에는 2.7조 원이었고 2016년도에는 3.4조 원이었는데, 이 증가세가 이제 크게 증가해서 19년도에는 5.2조 원, 2020년에는 무려 6.5조 원까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이건 이제 간접세에 해당되죠. 이 간접세는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초에는 이제 약간 이제 감소세가 있다가 15년 이후에는 이제 크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증가를 하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증가세가 꺾이면서 18년에서 19년 넘어가면서 증가세가 꺾이면서 2020년에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56조 원이었고 17년도에 67조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65조 원으로 이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도 이제 경제가 계속 이제 성장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많이 증가를 하겠죠. 이제 국민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러나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이 소주성으로 인해서 그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이제 코로나를 맞으면서 2020년도에는 오히려 감소세로 완전히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크게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잘 아실 겁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보유세의 일환인 이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하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세율도 올라가고 이제 공시지가도 올라갔지만 또 부동산 이제 가격 자체가 증가하니까 이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1.2조 원, 2016년도에는 1.3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거의 이제 증가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증하면서 2019년도에는 2.7조 원이 되고 2020년도에는 무려 3.6조 원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올해는 이제 더 많이 이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기업들의 성과가 좋지 않죠. 그러니까 법인세 증가가 둔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소비가 또 둔화되니까 부가가치세가 또 증가세가 둔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급증하게 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가 또 급증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이제 집값 상승에 의해서, 증여세는 이제 보유세 증가와 양도소득세 증가를 통해서 이제 증여가 이제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세수 현황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실정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